기입을 하기 전에 먼저 사각형들을 조금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2개, 맨 위에 거 지우고 다시 카피, 어레이 5개, 끝에 지우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지껏 홈탭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홈탭에 보시면 글씨도 여기서 쓸 수 있고요. 치수 기입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홈탭 말고 어논테이트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논테이트 탭에 보시면 여기가 글자 쓰는 거였고 그 오른편 여기가 치수 기입, 그 다음에 여기가 지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퀵딤을 쓰셔도 좋고 혹은 여기 라이너를 쓰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퀵딤을 쓴 다음에 클릭하시면 치수 기입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라이너. 자, 치수 기입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어떤가요? 수평으로 찍으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찍으면 수직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길 첫 번째로 찍었어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여기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 화살촉, 그 다음 문자를 기준으로 딱 절반 나눕니다. 문자를 기준으로 절반 나누고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 그 다음 치수 문자, 화살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점을 두 군데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고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움직이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수평, 수직으로 그냥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라이너의 특징입니다. 두 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호리젠탈을 클릭하고 자,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익스텐션, 그러니까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원점을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냥 엔터. 그리고 클릭하면 어떤가요? 수평 수직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했어요. 제가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죠? 그러면 어디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일까요? 가장 가까운 끝점인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멀리 있는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라이너 엔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 끝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클릭했습니다. 근데 얘가 중구난방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옵션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이 있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셋으로 쪼갭니다. 셋으로 쪼개요. 여러 줄 문자, 한 줄 문자, 문자의 각도. 그 다음 수평선, 수직선, 회전. 이해되시나요? 호리젠탈 누르면 이렇게요. 수평으로만 글씨가 나옵니다. 수직으로는 글씨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두 점을 클릭했습니다. 버티컬. 그러면 아무래도 수평으로 안 나오고 수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버티컬. 그러면 수직으로 치수가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엠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엠텍스트를 누르면 여기에 문자를 여러 줄 쓸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 줄이 써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텍스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어떤가요? 한 줄만 써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이 밑에다가 다시 선을 그렸고요. 트림으로 제가 지웠습니다. 라이너, 자, 클릭하고, 이번엔 앵글이요. 문자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45도. 자, 문자가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앵글 45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바로 여기요. 이거 원래대로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원래대로 숫자가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알아요. 글자를 수정하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네.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엔터.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전체 다 지우고, 자, 오른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그러면 숫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데 바로 여기 로테이티드 요 값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45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45도로 치수선이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옵셋 100mm 필렛 다시 옵셋 400mm 자, 그 다음에 280mm 자, 이런 모습이죠. 랭슨 델타 542C 자, 이런 모습이죠. 평면도가.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이 홈 파는 건 빼고, 자, X라인 앵글 30도 그리고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100mm 120mm 자, 지우고 트림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너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너를 이용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글씨가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문제가 있죠.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얘가 딤 스타일입니다. 눌러보시죠. 이게 딤 스타일 매니저입니다. 자, 띄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 ISO 25를 선택합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커런트 디멘전 스타일, 현재 디멘전 스타일이 IS 25죠. 그러니까 IS 25 선택하고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라인 탭, 심볼, 텍스트, 피트, 이렇게 피트 탭에 가시면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이 있습니다. 얘가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입니다. 이 값을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여기 피트 탭 보이시죠? 여기 피트 탭에 여기 스케일 디멘전 피처, 스케일 포 디멘전이죠. 치수의 축척.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과제물을 보시면 축척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1대4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4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클로즈. 그러면 어떤가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디멘전 클릭하시고 클릭하고. 어떤가요? 이번엔 글씨 크기가 충분히 크게 나오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얼라인을 쓰면 될까요? 자, 얼라인을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삐딱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될까요? 자, 라이너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트, 얼라인 두 개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봅니다. 라이너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근데 이 선의 각도가 몇 도였죠? 그렇죠. 로테이트에다가 30이라고 쓰고 엔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애초에 이 로테이트 할 때 여기를 클릭하고 퍼펜디큘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셨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점과 여기 점을 클릭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수직점을 클릭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컨티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얼라인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이 얼라인 가지고는 정말 안 될까요? 이 얼라인 가지고는 정말 안 될까요? 정말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요. 옵셋 100mm,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끊으면 선이 여기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건 이럴 때는 뭐가 쉬워요? 여기다가 로테이트 30도. 아, 얘구나.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트 30도. 그러면 손쉽게 치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선택하고 로테이트 30도. 그러면 이렇게 금방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로테이트하고 얼라인까지는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 이번엔 앵귤러는 각도란 뜻입니다. 자, 여기다가 각도 치수를 한번 넣어 볼까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럼 각도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다시 봅니다. 똑같은 점을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똑같은 선을. 어떤가요? 4분면으로 치수 기입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각도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다시 보세요. 앵귤러. 그 다음에 엔터. 원점. 첫 번째 시작점. 그 다음 끝나는 끝점. 자, 각도 그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두 개씩 클릭했더니 4분면으로 그려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엔터 누르고 원점, 첫 번째 시작점, 그 다음 끝나는 시작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30. 너무 큰가 보다. 서클 반지름 20. 자, 제가 두 개를 그렸고요. 아크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죠? 자, 먼저 여기 아크 랭스 넘어가고 라디어스 반지름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반지름을 원 바깥으로 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지름이요. 안쪽에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라디어스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다이아메타, 그 다음 다이아메타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다이아메타까지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렇게 호의 경우는 각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도도 들어가요. 각도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호에는 반지름, 지름, 각도 이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자, 한번 각도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뭐였죠? 현의 길이는 뭐였을까요? 분명히 기억은 나는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죠?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호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 호 끝점의 직선 길이. 그죠? 그래서 현을 줄현자를 써서 줄이 팽팽하죠. 그죠? 그래서 양 끝에 일직선상의 길이,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그럼 분명히 여기도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들어가겠죠. 자, 일직선상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일직선상의 길이. 요게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크 랭슨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호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할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라인부터 다이아메타까지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여기 조그나 오디네이트는 기본적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넘어가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 있죠. 얘네들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 메인 기준? 그러니까 보조치수라는 사실입니다. 보조치수예요. 주치수가 아니고 보조치수입니다. 어딘가에 다른 치수에 기대어서 쓰는 치수. 이해되셨나요? 어디에 치수가 있어야 거기에 기대어서 만들어지는 치수를 말합니다.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치수가 아니에요. 이거 컨티뉴어스 누르면 실행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단독으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 치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 치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컨티뉴는 이어져서, 치수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연속해서 나오는 거 이렇게 쭉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치수가 쭉 연달아서 치수가 쭉 나왔죠. 그죠? 이게 컨티뉴어스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고요.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치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치수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이 치수가 거꾸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그려진다. 거꾸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방향이 다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를 찾아서 이렇게 넣으셔야 올바른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아까처럼 제가 거꾸로 그렸어요.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컨티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컨티뉴는 두 번째 보조선에서 나옵니다. 여기 셀렉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셀렉트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선 선택하기예요. 그래서 셀렉트 누른 다음에 내가 나와야 될 치수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리더라도, 설령 내가 잘못 그리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의도적으로 얘를 바꿔놓고 의도적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 지우고 원래 치수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여기 있는 요 치수 하나만 남겨놨어요. 이 컨티뉴나 베이스라인은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가 지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Line.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치수를 그려야 될 치수선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선택해주면 얼마든지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지우시면 돼요. 얘네들만 지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습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여길 첫 번째로 하고 여길 두 번째로 했습니다.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하고,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점점 치수가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베이스라인, 치수 보조선 하나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치수가 커져 나가는 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셀렉트 누르고 첫 번째를 다시 지정해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마지막에 만든 게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작점의 위치를 이와 같이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베이스라인하고 컨티뉴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좁지 않나요?
요걸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여기요. 여기 dim spac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 명령을 이용하면 돼요. dim space를 누르고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엔터 안 누릅니다. 그냥 나머지 선택. 그리고 엔터. 간격을 조절합니다.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네요. 오토매틱 지금 값이에요. 보통 요 값은 6에서 한 10mm 사이, 6에서 10mm 사이를 주시면 돼요. 저는 8mm.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 봤던 디멘전 스타일 기억하시죠? dim 스타일. dim 스타일을 실행합니다. dim 스타일 실행하시고 modify. 자, 그 다음에 라인 탭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시죠. dim 스타일에 modify에 라인 탭까지요. 자, 그 다음 확대. 여기 라인 탭에 보시면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바로 이 값이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란 뜻입니다. 라인 탭에 보시면 라인 탭에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바로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값을 바꾼 거죠. 자, 오케이. 다시 베이스 라인.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간격이 충분히 멀리 있는 상태로, 충분히 떨어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어떤가요? 여기 치수선이 서로 먹힌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요걸 dim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dim 브레이크라고 해요. 자, 선택하고 끊어질 걸 먼저 선택합니다. 끊어질 걸 선택하고 그 다음 통과할 거 선택하고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끊어질 거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그럼 어떤가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아크 시작점 끝 중심점 끝점. 지금 선처럼 보이지만 얘는 호입니다. 왜냐면 시작점과 중심점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때 라디어스를 한번 그려보죠. 어떤가요? 중심점의 위치가 저기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럴 때 이제 치수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치수 기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치수 기입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조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조그가 뭐냐면 당기다란 뜻이에요. 당기다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정된 위치로 중심점의 위치를 당겨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심점의 위치를 당겨온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원을 선택하고 중심점을 재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중심점을 재지정해주고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번개 표시 있죠? 얘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또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여기를 볼까 합니다. 여기. 얘도 조그 라인입니다. 조그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딨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그는 원에 대해서, 호에 대한 조그라면, 여기 있는 조그는 선에 대한 조그입니다. 자, 간단하게 선을 그려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X라인, 호리젠탈. 자, 중심선을 하나 복사해 올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10mm. 자, 라인. 자, 필렛. 옵셋 100mm. 다시 필렛. 원래 이렇게 생긴 거는 서클 반지름 10mm. 원래 얘네들은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챔퍼 디스턴스 1mm. 원래 끝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 끝에 옵셋 1mm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봉입니다.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인데 어떤 봉으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들 버스 타면 봉이 있죠. 버스 타면 봉이 있죠. 손잡이. 근데 너무 크죠. 얘를 축척을 맞춰서 이렇게 작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봉의 이 길이는 들어오겠지만 이 봉은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기니까 얘를 줄이면 봉이 이 원단면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그립니다. 아크, 시작, 끝,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을 30도로 맞추고, 자, 미러 대칭합니다. 다시 한번 대칭합니다. 이거를 카피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우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아마 호 설명할 때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 길어서 설계자가 중간에 이렇게 딱 자른 다음에 이어 붙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럴 때 치수 기입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가 아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에디트 1000mm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건 100mm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길어서 설계자가 자른 겁니다. 이럴 때 치수를 이렇게 구부려 놓는 겁니다. 당겨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봅니다. 조그 라인을 선택하시고 치수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요렇게 꺽쇠 표시 있죠. 얘가 나올 위치를 클릭하는데 이 커서를 여기다 대면 어떻게 돼요? 오스냅 잡힌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데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서를 뗍니다. 이렇게요. 뭐 차라리 여기 오스냅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 이 치수선에 오스냅만 안 생기면 돼요. 그래서 꺽쇠가 생길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 기입까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오디네이트 치수입니다. 자, 얘네들을 조금 지우고 제가 얘네들을 움직일 겁니다. 이동하기
절대좌표 0,0으로요. 이렇게 절대좌표 0,0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디네이트. 오디네이트가 원점 좌표계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x로 y로 얼마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요. 좌표로 보여줍니다. 좌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공간이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가 100이고 y가 20인 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사용하냐면 주로 금형 설계할 때 사용합니다. 금형이요. 금속 틀을 만들 때, 어떤 틀을 만들 때 이런 원점 좌표계를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옵셋 10mm, 음, 50mm 라인, 자, 필렛,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어떤 모습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원뿔이죠. 네, 이걸 로테이트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제가 왜 이걸 눕혀놨을까요? 제가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냅두지 않고 왜 이렇게 눕혀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공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시공 순서대로 설계를 하세요, 가공하는 방법대로 설계하세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공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얘를 만들 때는 이렇게 길다란 봉을 여기를 붙잡아요. 그리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가공하는 방법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가공하는 방법대로 설계하세요. 그 다음에 시공하는 순서대로 설계하세요. 시공 순서대로 설계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현장에 가세요. 현장에 가서 시공하는 걸 눈여겨보세요 라고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치수 기입을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자, 물론 여기다가 앞에다가 %C를 붙이면 지름 표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한쪽이 작고 한쪽이 큰 경우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라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요런 걸 테이퍼라고 합니다. 네, 요런 경우는 치수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여기는 오빌크를 눌러서 아이고, 너무 각도가 큰가요? 자, 다시 한번 오빌크, 여기다 각도를 30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만 치수가 완성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위아래 치수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크기가 다릅니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어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톨러런스, 공차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공차를 쓸 일은 없어요. 실내 건축 쪽에서는 이 공차를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 쪽에서 보시면은
정밀 가공할 때, 기계 부품을 정밀 가공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죠. 이건 뭐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직각이 있네요. 직각에 대해서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이 이렇게 직각이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각에 대해서 0.23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떤 부품을 직각도에 대해서, 서로 직각이 되는 이 두 개의 부품의 각도의 범위가 이 정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원이 있고 이쪽에 원이 있어요. 두 개의 원이 동심인데 파이 0.023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기준은 A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동심이란 뜻이에요. 동심.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심인데 두 개가 똑같이 동심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0.23을 네, 0.023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 기준은 A를 기준으로 하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 쪽에서는 정밀 가공할 때 이렇게 넣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눌러 보시면 돼요. 한 번씩만 해보세요.